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퇴사를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또 공부 시간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왜 퇴사를 하지 않고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왜 퇴사를 하지 않고 수능 준비를 했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용기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KBS 아나운서 분이 퇴사를 하고 수능을 봐서 한의대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저도 퇴사를 하고 정말 공부에 올인할 수 있었다면 결과가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저는 다시 돌아가도 못할 것 같은 게, 뭔가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했다면 저는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일단 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을 시기였고, 30대 중반의 미혼인 여자가 수능 시험을 치겠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것도 나름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게 저는 좀 엄청난 리스크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에 올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시험은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잘 될 수 있겠지만, 그날의 어떤 운이나 상황도 저는 사실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을 잘 보는 게 오로지 실력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는 정말 만점에 가까운 점수에 나오는 사람인데 수능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시험을 잘 못 본다거나, 아니면 뭐 작년 수능처럼 갑자기 내가 뭐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이런 건 정말 운이거든요. 근데 그 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거를 걸고 도전할 만큼의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말 힘들긴 했지만 저는 아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현역으로 대학을 갔다가 반수로 스카이 중 한 곳을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도 제가 좀 더 좋은 점수가 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마음의 안정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망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퇴사를 하고 수능을 준비했다면, 물론 공부할 시간은 훨씬 많고 또 공부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그 조건이 훨씬 좋았겠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배수의 진을 치고 극한의 상황에 가야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저처럼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좋은 결과가 나는 사람이 있어서 각자 자기 스타일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 기간 동안에 제 평일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상 시간은 새벽 4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매일 이렇게 일어나진 못했어요, 당연히. 네, 일어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주 5일이면 그중에 한 3일 정도 성공했던 것 같았고, 저 역시도 거기에 크게 연연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래 아침잠이 되게 많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주 3회만 그렇게 일어나도 엄청 이건 대단한 거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냥 칭찬을 해주려고 했고, 또 뭐 하루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계획이 망했네 이러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만 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회사 출근 시간이 되게 빨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경기도에 살아서 회사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회사 셔틀버스가 외곽 지역에서는 되게 이른 시간에 출발하거든요, 길 밀리기 전에. 그래서 제가 탔었던 버스가 아침 6시 20분에 타면 회사에 7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업무가 이제 8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원래 평소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 5시 30분이었는데 그걸 이제 1시간 앞당긴 거죠. 그리고 공부 시간을 1시간 반을 확보를 해서 6시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6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출근 준비를 했던 거를 이제 4시 30분부터 6시까지 공부를 하고
6시부터 출근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한 15분 만에 출근 준비를 끝내고 셔틀버스를 타러 간 거예요. 원래는 거의 45분 정도 아침에 준비를 하던 시간을 한 15분 정도로 단축을 한 거죠. 그래서 15분 만에 정말 초스피드로 씻고 옷 입고 화장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서 셔틀버스에서 가면서 이제 화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했어요. 4시 반부터 6시까지. 국어가 1교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뇌를 아침부터 글을 읽는 뇌로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 계획은 하루는 시간을 재서 언어 영역 기출문제 한 세트를 풀고 그리고 그 다음 이틀은 기출문제 풀이를 이틀에 걸쳐서 하고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일주일에 2세트를 풀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일찍 일어나진 못했고 또 생각보다 기출 분석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세트 정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셔틀버스에 가면서는 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소심한 편이라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가 수능 강의를 듣고 있는 걸 알면 좀 그런 거예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일까 봐 화면은 안 보이게 최대한 어둡게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귀로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그려보고 암기하고 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로만 들어도 괜찮은 강의가 사탐이나 아니면 영어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사탐 강의를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듣거나 아니면 영어 EBS 지문을 귀로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EBS 영어 교재 지문들을 음성 파일로 모아놓은 앱이 있었는데 이미 그 내가 풀었던 문제들의 그 지문을 들으면서 다시 그 내용을 좀 익숙해지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침에는 셔틀을 타고 가면서 항상 잠을 잤었는데 이때는 잠을 안 자고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신조 중에 하나였는데 절대 수능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5시 정도까지는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 쪽잠이라도. 왜냐면 그게 습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 몸에 습관이 돼서 시험날에도 그 시간에 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모든 계획과 공부는 그 시험날에 모든 시계를 맞추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에서도 자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강의를 들으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셔틀을 타고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회사에 도착을 하면 아침밥을 먹었고요. 왜냐면 아침밥을 먹는 게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아침을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부터는 업무 시간이니까 업무에 집중을 하고요. 왜냐면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업무 시간에 집중을 안 하고 민기적거리다가 제 시간에 일을 못 끝내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저는 무조건 칼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업무 시간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근무 시간이 끝나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그때는 뭘 했냐면 저는 이제 사탐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사탐 과목과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번에 걸쳐서 수능을 봤는데 첫 시험에는 사탐 과목으로 윤리와 사상이랑 세계사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점심시간에 막 수험서 막 이런 거 말고 문제집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일반 서점에 가면 그냥 평소 사람들이 이제 교양서로 읽는 그런 세계사 책이나 철학 관련 책들이 있잖아요. 뭐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 뭐 이렇게 해서 좀 쉽게 풀어 쓴 그런 책들 또 그중에서도 좀 그 목차나 이런 걸 보고 최대한 내가 보는 그 수능 시험 범위에 나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읽으면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좀 머릿속으로 상기시키면서 또 한 번 이제 머리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수능을 봤다라는 걸 알고 나서 제 회사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쩐지 너가 세계사책이 재밌다면서 읽길래 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 점심시간에도 되게 졸렸어요. 되게 졸리고 그리고 저희는 좀 사무실 분위기가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좀 잠을 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 졸렸는데 그것도 참았죠. 내가 수능날 점심에 졸리면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앱 중에 어플 중에 기출 수능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앱이 있었어요. 막 그 어플 자체가 되게 세련되거나 하진 않았는데 문제를 보고 정답을 눌러서 풀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런 앱이 있어서 그거를 화장실 갈 때마다 조금씩 풀었죠. 근데 그거는 사실 국어 과목은 풀기가 어려웠고 아무래도 지문이 기니까 수학도 이제 좀 손으로 풀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거는 어려운데 이제 앞쪽에 풀이가 필요 없는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들 있죠. 2-3 점짜리.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뭔가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보고 푸는 연습들을 좀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을 훈련을 했죠. 그래서 뭐 사탐이나 영어는 당연히 그걸로 많이 풀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나면 바로 퇴근을 했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 누가 봐도 쟤는 칼퇴하는 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좀 주변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 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인식이 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일을 부탁할 때 좀 늦은 시간에 뭐 오후 뭐 3 시 이때 일을 부탁한다고 하면 지금 괜찮아? 일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뭐 뒤에서 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는 내가 어쨌든 편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포지셔닝을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면 대부분 집에 바로 갔는데 저는 일 주일에 2번은 꼭 운동을 하러 갔어요. 저는 원래 좀 운동을 좀 꾸준히 한 편이었거든요. 한 회사에 들어간 지 한 2-3년 정도 되니까 너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때는 막 이렇게 말하면 좀 라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제가 신입 때는 회식 술자리가 진짜 많았고 또 신입들은 그걸 빠지면 진짜 눈치가 엄청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요즘 90년대생들은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라떼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맨날 술도 막 잘 못 마시는데 술자리 불려다니고 거의 뭐 주 5 일이면 4 일은 항상 회식하고 11시 12시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지금도 저는 운동을 안 하면 좀 오히려 더 아픈 그런 체질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운동은 빼먹지 않고 꾸준히 했고 또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게 공부하는 뇌에는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꾸준히 운동을 하러 갔었죠. 그래서 운동이 이제 끝나고 아니면 이제 퇴근길에 부족한 잠을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거나 아니면 운동하러 가는 길에 이때는 무조건 버스 타면 앉아서 바로 잤어요. 이때가 제일 제가 유일하게 쪽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가는 길에는 항상 정신없이 잤습니다. 그래서 6시에 막 완전 칼퇴를 하고 운동을 안 하고 집에 오는 날은 보통 집에 딱 들어오면 7시 30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씻고 밥 먹고 되도록이면 8시부터 책상에 앉으려고 했고요. 그때부터 11시 30분까지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평일 이 시간에는 주로 수학 공부를 했고요. 목표는 이제 11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12시가 되기 전에 잔다. 왜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자도 많이 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12시가 넘어가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평일에 못한 공부들은 주말에 이제 왕창 몰아서 했고요. 그래서 평일 스케줄을 종합해 보면 아침에는 국어 공부, 저녁에는 수학 공부, 딱 집에서 하는 공부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국어랑 수학만 좀 제대로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그리고 나머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EBS 지문을 듣기로 하면서 공부라기보다는 좀 거의 외우는 수준인 거였죠.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대학도 한번 다니고 해외도 다녀가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손을 놓지 않았던 분야잖아요, 직장인이라면. 또 그때부터 이제 1등급만 받으면 되는 걸로 바뀌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수월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자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 내가 저걸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험이 되게 가까워졌을 때에는 아침에 회사 도착해서 일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쪼끔 있잖아요. 7시에 도착해서 이제 8시에 일을 시작을 하니까 그때 몰래 구석에 휴게실에 들어가서 문제 풀고 이러기도 했어요. 좀 뭔가 문제집 티 안 나는 그런 책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그거 들고, 왜냐면 너무 이른 시간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거 들고 들어가서 구석에서 막 혼자 문제 풀다가 사람을 막 후다닥 집어넣어서 나오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때 약간 좀 찌질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체력적으로 그때는 그거를 정신력으로 저는 버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편히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내 선택에 의해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주변에서 오히려 말렸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택해서 뭔가 다른 길을 가보겠다고 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공부를 하는 게 내 운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는 회사를 열심히 다녀서 거기에서 뭐 임원도 달고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팔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게 하기 싫고 다른 길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데, 그래, 그럼 내가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안 힘들면 말이 안 되지. 이 생각까지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독하게 버텼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저보다 더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저 역시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병을 얻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9월 모의고사 앞두고 좀 큰 병이 발견이 되어서 되게 혼란스러웠고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독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네.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은 뭔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어떻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처럼 직장을 병행하지 않는 전업 수험생분들은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더 체계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